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리딩 파워 1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파워 딱 보시면요. 글이 길이가 짧죠. 그렇게 크게 많이 길진 않죠. 내신 본문에 비해서는. 이제 모의고사 형식의 글인데요. 모의고사 형식의 글을 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신 본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러면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저자가, 이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반복되는 말 속에서도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몇 개다? 하나다 라는 것만 명심하시면서 읽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강 첫 번째 글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선생님이 요약을 좀 해봤을 때 제목은 이거일 것 같아요. 의도적인 생략에 의해 편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뉴스에서 신문기사 같은 것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진보하고 보수, 요새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자, 보면은 항상 균형이 잡혀져 있는 거죠. 어느 쪽은 이제 진보고 어느 쪽은 보수인데요. 완전 서로 극과 극 반대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이나 매체를 보면 한쪽 편의 말을 의도적으로 뺨으로써 이 한쪽 편의 그 의견만 실어주는 편향된 시점에 글, 기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리포터의 일은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쪽 그리고 보수 쪽 그 균형 잡힌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신문 기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As you read, 당신이 읽을 때 뭘 읽어요?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읽을 때 혹은 듣거나 볼 때, 뉴스를 읽거나 보거나 들을 때 You may notice stories. 당신은 아마 알아차릴 겁니다. 이야기들을, 즉 신문 기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신문 기사들이냐면 That are biased, 편향되어진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스토리들을 신문 기사에서 여러분들은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문법적으로 좀 보자면 뭐 1번 지금 좀 생략을 했는데 건너뛰었는데요. Balanced story. 그러면 균형 잡힌 스토리니까요. PP 형태로 ed를 붙이고 있는 거죠. ing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as는 뜻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뭐뭐 할 때 when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stories를 나타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니까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요. 얘가 복수니까 얘도 복수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you think, you consider 이런 식으로 당신이 안다, 누가 안다 이런 삽입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삽입절입니다. 이게 없어도 되는 문장이 그냥 누구는 생각한다라는 삽입절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편향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괄호로 좀 묶어주시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얘를 수일치를 잘 R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is로 쓰면 안 됩니다. 선행사가 얘니까요. 자, 아무튼 당신이 신문 기사를 읽을 때 편향되어진 기사들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One of the forms in which bias occurs. 그래서 편향이 발생하는 형태의 하나는, 그러니까는 편향이 언제 발생을 하냐면 is 이하일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동명사죠. 뭐뭐 하는 것일 때 편향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leaving one side out. 한쪽 편을요. 여기서 한쪽 편은 뭐예요? 보수하고 진보 편에서 한쪽 편을 leaving out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겁니다. 5번 article 기사에서 한쪽 편을 빼먹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는 겁니다. series of article over a period of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연속적으로 글을 기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보하고 보수 쪽에서 의도적으로 한쪽 편의 의견을 빼서 마치 이쪽 편만 들어주는 것처럼 기사를 싣거나 아니면요, 이 한쪽 편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문에 기고를 하면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 편에 좀 치우치는 편향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Ignoring facts.
어떠한 사실들을 무시하면서 무슨 팩트냐면요. tend to disprove liberal or conservative claims. 진보나 혹은 보수의 의견을 disprove라는 것은요, 찬성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이죠. 보수나 혹은 진보,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 편의 의견을요, 찬성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팩트를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한쪽 편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한쪽 편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되셨죠? 다시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편견은 발생합니다.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냐면 그 신문 기사에서 이 한쪽 편, 진보나 보수 한쪽 편의 의견을 leaving out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 편의 의견을요, 오랜 시간 동안 기고를 하는 겁니다. 무시하면서 어떠한 사실을요, 그 사실은 뭐냐면요, 진보 혹은 보수의 의견을 아무튼 이런 걸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요, 이러한 진보나 보수 쪽의 의견을 또한 너무 한쪽 편만 지지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편견을 발생시킵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보면은 bias occurs 이렇게 주어 동사 완전한절로 나오고 있고요. occur라는 것은 주어가 발생하다.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관계부사인 in위치를 쓰고 있어요. 선생님, in위치가 관계부사인가요? 바꿨으면 where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n위치로 써줘야 되는 거고, which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동명사로 쓰고 있죠. 그쵸? 명사전 용법으로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주어가 one of the 복수명사 이럴 때 one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 동사인 is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쵸? 여기도 보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투부정사로 바꿔서도 됩니다만 동사 원형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뭐를 하면서 컴마 다음에 동사 ing 나오면 뭐뭐를 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뒤에 목적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의 ing를 쓰고 있는 거죠. 그쵸? 어떤 사실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되니까요. 그쵸? 그 위에는 딱히 어려운 거는 없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관계대명사 1번. 그러니까 어떠한 facts, 사실들을 무시를 하는데요. that 블라블라 한 사실. 그리고 or 병렬구조 두 번째죠. that 블라블라 한 사실. 이렇게요.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좀 잘 해보시고요. 설명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해석을 해보시고 해석이 안 되시면 손을 들고 반드시 물어서 또 이제 직접적으로 선생님을 호출해서 해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생략에 의한 편견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ither within a story, 이야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over a long term,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향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as, 뭐뭐 할 때 그러냐면 a particular news outlet reports, 그러니까 특정한 뉴스 매체가 보고할 때요. one set of events, 어떠한 사건의 세트를요. 이야기할 때, 그리고요, not another, 다른 set of events는 이야기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라는 거죠. 이게 조금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생략에 의한 편견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요. 뭐 할 때 발생할 수 있냐면 하나의 신문 매체가 보고한대요. 이벤트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한쪽 편만 보고할 때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진 않아요? 다른 쪽 편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문기사에 실어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진보 쪽과 보수 쪽에서 그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한쪽 편은 빼고서 이쪽 편의 이야기만 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 편은 빼고. 그러면 그 신문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쪽 편의 의견만 편을 들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오미션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다라는 거죠.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그 또 다른 편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생략해 놓으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래서 그러한 그 생략에 의한 편향의 사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번 be aware, 알아차려 보세요.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s, 보수적이고 아니면은 그 진보적인 관점들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슈에 요새 이슈 되게 많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돼서 깜빵 간 사례부터요. 그것도 보시면은 그 진보 측의 입장은 그게 타당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 보수 측의 입장에서는요. 그 뭐 사법부가 잘못되었다, 법의 판결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자, see if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뭐뭐인지 살펴보세요. 보스 두 개의 보수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관점들이 포함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신문 매체에 한쪽의 의견만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편향된 뉴스다라는 거죠. In stories on a particular events or policy, 특정한 그런 사건이나 특정한 정책의 이야기 안에서 이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5번하고 6번은 크게 중요한 점은 없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구조는요. 이 전반적인 글의 구조는요. 같은 말,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죠. 뉴스 기사의 편향, 즉 치우침, 한쪽으로 치우침은요. 의도적으로 보수 혹은 진보 측의 한쪽의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렇죠, 여러분들? 읽으신 게 그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지금 이 글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쭉쭉쭉 보세요. 그 신문 기사는 균형 잡힌 스토리를 보여줘야 됩니다만, 당신이 뉴스를 볼 때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요, 신문 기사가요, 편향되어진 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향은요, 뭐 하는 것입니다. Leaving one side out of the article 하는 겁니다. 기사에서 한쪽 편을 이야기를 빼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한쪽 편의 이야기를 뉴스에다 실어주는 겁니다. 어떠한 팩트를 무시하면서 아니면 디스프루브 하거나 아니면요 지지하거나 보수나 진보편의 한쪽 편만 지지하거나 그쵸?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뉴스 매체가 이야기를 다룰 때 그렇죠? 한쪽 측면의 이야기만 다룰 때 반대쪽 측면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내용도 좀 잘 살펴보시고 어법도 살펴보시고 뭐에 관한 이야기였나 좀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글이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글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글부터는 할만합니다. 빨리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글은요. Show a slice of life. 인생의 약간만 보여주세요. Not the whole story.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여주지 마시고요. 뭐 할 때요? Your essay를 쓸 때. 여기서 essay는 글쓰기인데요. 특정하게 이야기를 읽어보면 자소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에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그 자소서를 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 당신의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태어나서부터 몇 살 때 뭐를 했고 그 다음날 뭐를 했고 뭐 12살 때 어디를 갔다 왔으며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인생 부분에 약간만 보여줘라. 일부분만 보여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제문으로 나와져 있는 글이 많지가 않죠. 자, 빨리 한번 볼게요.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 자,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뭐에 대해서 이해하냐면요. 대학 지원, 그렇죠. 대학을 지원하는 자소서에 관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is that 이하일 겁니다. that 뒤는요. 문장이 하나 나오겠죠. It is not their life story. 자소서는요. 즉 여기 에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소서는요. 인생 전체 이야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n 500 words or less. 500자 이상이거나 500자 이하, 즉 500자 정도로 나타내는 인생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소서는. 그것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반대로 꺾어서 말을 해보면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소서를 쓴다라는 것은 500자 글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사항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학생들의 착각이다라는 거죠. In my experience, 나의 경험에서 봤을 때 학생들은요, try to give, 주려고 노력합니다. Complete picture of who they are. 학생들이 누구인지 완전한 사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사진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완전히 다 드러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제대로 됐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됐다라는 걸까요?
정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who they are,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할 뿐만 아니고 where they come from,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보여주려고 하며 나는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고 뭐 그 다음에 12살 때 대구로 이사 가서 어떤 것을 겪었으며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갔다가 전라도로 갔다가 이런 거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Now, what they want to do,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All in a few hundred words. 자, 몇백 자의 글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전체를 다 보여주려고 시도하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되셨죠? 자, 어법적인 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1번으로 들어가 보시면 the hardest thing, 이게 주어고요. 여기 괄호로 좀 묶어주시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죠. 주어가 얘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is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수니까 얘도 단수로 쓰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it이 나타나는 것은 자소서고요. 그 다음에 try 다음에 동사 ing도 있고요. 투부정사도 있죠.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동사 ing는 시험 삼아 하다. 이런 거죠. 근데 뭐뭇을 노력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니까 투부정사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문장 진행 중에 의문사를 보게 되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 평서문의 형태로 써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who are they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who they are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역시 여기도요. 의주동 써주고 여기도 의주동 간접 의문문 형태가 3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제를 가지고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소서를 쓸 때 자신의 전체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중요한 부분 약간만 보여줘라 라는 거죠. 위에서는요. 지금 1번하고 2번 글을요. 보면 학생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 전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이제 펼쳐지겠죠.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while이 되겠습니다. 자, admissions committee, admission 그러면은 입학이거든요. committee는 심사회가 되겠습니다. 입학심사회 혹은 입학사정관들은요. would like to have the flexibility and time to read the complete histories of each and every student. 이러한 입학심사회 사람들은요, 유연함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은 한대요. 자, read, 읽으려고요. 완전한 역사, 그러니까 이야기죠. 각각의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다 읽으려는 시간과 유연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는 반면에 자 A인 반면에 B 그러면 여러분들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너는 예쁜 반면에 공부 되게 못해. 만약에 좀 너무 잔인합니다만 그러면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뒤에 거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반면에 라는 것은 역접입니다. A인 반면에 역접 B 그러면 B가 중요한 거죠.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The simple truth is 이게 단서예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가 주제다 라는 거죠. 자, 사실은 there is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뭘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죠? 뒤에 당연하게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죠? 완전한 당신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이야기를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every나 each 다음에 단수명사 오는 거죠? 여기 s 붙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ough time. 충분한 시간,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 명사 이렇게 갑니다. 근데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는요, 형용사 enough 이렇게 가거든요. enough가 뒤에 빠지거든요, 뒤로. 그래서 이거 위치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time enough가 아니고 enough time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세요. 아무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입학사정관들은 당신의 에세이를 읽을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를 길게 쓰지 마시고요. 인생의 약간의 부분만 써라 라는 거죠. 그쵸? 뭐 이게 사실 자기소개서 쓰는 것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회사 갈 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면은 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엄격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했고 그런 거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진 믿음 아니면 그 뭐 나의 모토 있잖아요.
그쵸? 뭐 성실하게 살자 아니면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그런 것을 소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러한 모토를 가지게 됐는지 그런 걸 쓰는 겁니다. 아니면 뭐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해결을 했는지 나는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는지 그거에 대한 예시를 쓰는 거죠. 뭐 친구하고 싸웠었는데 아니면 그룹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없었었는데 내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일부분을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일부분을요. 자, 학생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대디아를요. 대학교 자소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입학 사정관들이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Something about them. 학생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자소서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But it cannot be vehicle. 그것은 차량, 수단,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방법이 될 수는 없대요. To know everything about them. 학생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조금 그 마무리가 이상한 글인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법적인 것을 일단 좀 따져볼게요. 학생들은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소서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나의 일부분,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부분만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소서를 만들어라. 이런 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자, 어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요. 누가 그들에 대해서 아는 거죠? 입학사정관들이 그들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입학사정관들이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그 방법이 바로 자소서다라는 거죠. 자, 입학사정관들이 그들을 아는 겁니다. 즉, 이 의미상의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아는데 누가 아는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학생들에 대해서 같지가 않습니다. 이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을 때 쓰는 것이 그 제기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주어 부분하고 목적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them으로만 써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도요 보시면은 themselves 쓰시면 안 되고 them으로만 써주셔야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뭐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채점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이 가장 어려웠고요. 뭐 두세 번째, 네 번째 글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 사려 깊음에. 사려 깊다라는 것은 생각이 단순한 겁니까? 아니면은 생각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내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는 이 사려 깊음의 긍정적인 효과. 그렇죠? 뭐에 있어서요? 행복이나 건강에 있어서. 말인즉슨 이겁니다. 사려 깊은 사람들은요 행복이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왜? 사려 깊음은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글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글이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사려가 깊으면 그것이 나의 건강이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연속적인 연구들은요. 근데 이 연구는 무슨 연구냐면 바로 PP를 들어서 꾸며주고 있네요. 수행되어진. 자, 무슨 로체스터 대학에서 수행되어진 연구는요. 이거 당연히 ing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행되어진 연구들은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려 깊음이 높은 그죠? High mindfulness, 사려 깊음이 많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대리,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려 깊음이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려 깊은 사람들인데요.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ho are prone to be mindfully attentive to here and now.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prone to는요. mindfully 사려 깊게 attentive 그러면 집중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선생님 어디에 참석하다 아니에요? 그건 attention, attending이고요. attentive 그러면 주목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사려 깊게 주목한대요. 주목한다는 것은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여기 그리고 지금이요. 이거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주변 환경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keenly aware of 강하게 인식한데요. 그들의 surroundings 주변을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mindfulness가 뭐인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렇죠? mindfulness 사려 깊은 사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을 신경을 잘 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병렬 구조 나오고 있는 것은 해석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자,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실험에서 사려 깊은 사람들을 좀 살펴봤다. 살펴봤더니 실험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이게 주제문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it turns out that 이하로 밝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려 깊은 사람들이겠죠. 이게 소재니까요. 사려 깊은 사람들은요 모델입니다. 자, 뭐의 모델이냐면, 그러니까 뭐를 맨날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 성공을 하거나 플로리싱, 성공 번영을 하거나 아니면 포지티브 멘탈 헬스,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가진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형이 된다라는 거죠. 사려 깊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전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전형이고 정신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찾아냈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균적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들 즉 사려 깊은 사람들이겠죠. 자,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려 깊은 사람들은 more likely to be 더 뭐뭐 할 확률이 있습니다. 해피하고 긍정적이고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거죠, 여러분들. 또한 satisfied 만족스럽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쵸? 좋은 것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덜 디프레스, 덜 우울해지고 화나고 초조하고 적대적이고 그 다음에 덜 자기중심적이며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신경 과민적이었습니다. 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격적으로요 부정적인 요소를 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자, 게다가 추가적으로 그럼 또 똑같은 얘기 하겠죠? 사려 깊은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되게 좋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려 깊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그리고 건강할까요? 정신건강? 아니겠죠. 그거를 또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furthermore 게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habitually mindful of their current experiences 그들의 현재 경험에 대해서 현재 경험이라는 것은 또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사려 깊다라는 것은 항상 사려 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더 경험할 확률이 큽니다. 더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라고요. 그리고 feel self-sufficient 그러면은 스스로 가득 찬 느낌이 들고요. 자신감이 있고 능력 있다라고 느끼고요. And to have positive social relationships. 긍정적인 사회 관계를 가질 확률도 더 큽니다. Are likely to 블라블라 1번, 블라블라 2번, 블라블라 3번 이렇게 되는 병렬 구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while 반면에 those 뭐뭐한 사람들은 반면에 그러면은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풀 하지 않은 사람, 사려 깊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반대급부로요. Who are not usually mindful 평소에 사려 깊지 않은 사람들은 보여줍니다. 보고합니다. more illness 그쵸 더 아픈 그리고요 physical symptoms 신체적인 증상들 아픔의 증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되셨죠? 끝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주제를 보면요 사려 깊음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행복이나 건강에. 되셨죠? 사려 깊은 사람들은 번영 그리고 정신 건강 긍정적인 정신 건강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고 당연히 주제하고 예시는요 같은 뉘앙스여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주제에서는 사려 깊은 것은 건강에 좋다. 근데 예시에서는 그 반대로 막 나타내고 이러면 틀린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제고 이 부분이 예시가 되겠습니다만 예시를 읽을 때는요 주제하고 똑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해준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1강의 벌써 마지막 글이네요. 첫 번째 글이 계속해서 어려웠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이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읽어보면 주제는 이래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Committing to a specific goal. 자, 이게 주어긴 하죠. 그래서 committing 그러면은 헌신하다 혹은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목표, 인생에서 특별한 목표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끕니다. 당신을 어딘가로 이끕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 저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이끕니다. 당신을 어딘가로, 어딘가는 성공이죠. 이런 건 너무 뻔하죠, 여러분들. 뭐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성공으로 이끌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이거 글의 구조를 보면은 그 마이클 펠프스인가요? 마이클 펠프스. 미국의 수영 선수죠, 여러분들. 성공한 수영 선수예요. 박태환이 지금은 조금 그 박태환이 수영하는 게 대회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박태환이 최고 전성기였을 때 맨날 1, 2위를 누구하고 다퉜냐면 이 마이클 펠프스하고 다퉜어요. 그렇게 마이클 펠프스는요, 오랜 기간 동안 수영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유명한 수영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수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인생의 일화를 들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구조가 일화 구조일 수 있거든요. 어떠한 사람들이 뭐를 겪는다, 삶에서. 그럼 일화는요, 마지막에 가보면 그 삶에서 교훈을 나타내 줍니다. 마지막 즈음에요. 그러면 이 일화 구조일 때는 그 뒷부분, 후반부에 나오는 교훈이 곧 주제문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교훈 부분이 후반부에 나와져 있고요.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문이 되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는요, 펠프스 삶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펠프스가 얻은 교훈, 그게 주제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Inspired, 영감을 받아서, 영감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PP 형태인 ed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펠프스가 영감되어져서, 이게 분사 구문이긴 한데요, ing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감 받아서, 영감 되어져서 뭐 한 다음에냐면 after competing, 대회에 참석하고 나서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경쟁을 한 이후에 누구와 함께 경쟁을 하냐면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들과 경쟁을 한 이후에 영감 받아줘서. 뭘로써 경쟁을 했냐면요, 15살 소년으로서요. 근데 시드니 올림픽에서, 그쵸? 이게 지금 이제 그 부사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다시 마이클 펠프스가 영감되어져서, 그쵸? 그 다음에 after 접속사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로 쓸 수 있는데, 분사구문으로 줄이면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부분을 주어 띄고 동사를 ing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ing를 쓰고 있는 겁니다. 동사 원형으로 쓰면은 이 부분이 틀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왜 그런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접속사 주어 동사는 줄였으면 접속사 동사 ing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분사구문이거든요. 접속사 살려둘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ing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15 그리고 year, 그러면 years 쓰는 거 아닌가요? 30 years old, 15 years old. 맞긴 한데요, 이렇게 짝대기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s를 쓰지 않습니다. 단위가 여러 개일지라도 여기 s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법적인 형태도 있습니다. 복합 명사라는 것으로서 형용사 역할을 조금 하는 건데요, 이 단위들이 짝대기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대쉬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이게 복수일 때도 그 단위에 s를 쓰지 않아요. 복수형에 s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는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in earnest, 성실함 안에서 시작했다. 성실하게 시작했습니다. to be, 뭐 되는 것을 시작했냐면요, best all around swimmer, 그러니까 최고의 올어라운드 스위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어라운드라는 것은 이제 종목이 보면은 저병도 있고 뭐 그냥 자유형도 있고 배영도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종목들을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4 years later, 4년 후에 in Athens, 아테나 올림픽에서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To get there, 그곳에 가기 위해,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즉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여기서 there는 에이센스라고 아테나 올림픽이라고도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목표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he didn't stay. 그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서 2시간 그리고 2시간 반이죠. 2.5 hour 이게 2시간 그리고 반 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을 매일매일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냐면 2시간 반보다 더 머물렀다라는 거죠. and double 2배로 했습니다. that 그것을요 머물기가 되겠죠. 여기서 머물기는 비유고요. 연습이겠죠. 연습하려고 머무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것을 2배를 했대요. 월요일마다 2배를 했고 수요일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이런 때는 2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시간 반에 2배니까 5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Just to become good. 잘 하기 위해서요. 자, become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 알고 계시죠? become well 이런 식으로 부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하는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He didn't do it because it was great exercise.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것은요 2배씩 머물기죠. 2배씩 머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2배씩 머물기는 좋은 운동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연습이었기 때문에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he did it. 그는 그것을 했대요. 그쵸?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을 했대요. Because he had a specific goal. 그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표는 무슨 목표인지 여기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하고자 하는, 뭐 할 목표가 되는 거죠. To become the best in the world. 세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그렇게 할 특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이제 그 교훈이자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And A medals. 자, 8개의 메달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목적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고요. 자, 8개의 메달들인데 어떤 메달들이냐면 they hung around his neck. 그의 목에 걸어 주었던 그들이.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갑자기 뜬금없지만은 위원의 사람들입니다. 올림픽을 따면 위원의 사람들이 와서 금메달을 걸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8개의 메달들 위원의 사람들이 걸었던 어디다 걸어요? 그의 목에 펠프스의 목에 걸어줬던 8개의 메달들. 어디에서 그래요? 아테나 올림픽에서 4년 뒤에 아테나 올림픽에서 8개의 메달이나 땄대요. 6개의 그것들이 금메달이었대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6개의 메달들이 금메달이었던 여기서 뭐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나오면 안 되고 그냥 six of the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개나의 금메달이었던 이러한 8개의 메달들은 반영합니다. 보여줍니다. 그 커미트먼트, 그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되셨죠? 주어가 뭐예요? 이 reflect의 주어요? medals가 되겠죠? 그러니까 s 단수 동사로 안 썼고 s가 안 붙은 복수 동사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좀 명심을 해주세요. 얼핏 보기에는 앞에 뭐 골드 이러니까는 s 붙여야지 단수 동사 써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틀린 거죠? 주어가 medals입니다. 아무튼 그가 이렇게나 많이 딴 메달은 그의 노력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펠프스가 이야기를 하죠. 펠프스가 깨달은 점. 펠프스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I think that 나는 생각합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As long as 그러면 뭐뭐 하는 한인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 이런 게 나오겠죠. 당신이 뭐뭐 하는 한 모든 것은 가능하다. 자, 뭐 하는 것이냐면요. You put your mind. 당신의 마음, 당신의 정신을 놓는다면 to it. 그쵸? 그 everything 혹은 목적에 놓는다면 그리고 you put the work and time into it. 당신의 일과 당신의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연습 이런 노력이겠죠. 그리고 시간을 그것에 기울인다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기울인다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네요. 자, 부사절 접속사 as long as 부사절에는요 will 못 쓰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조금 뭐 간단합니다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사람이 마음을 거기다가 집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거기다가 들인다면 사실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안 해서 문제죠.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니까는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다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신을 다 쏟으세요. 그 말이 뭔 거냐면 남들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수다 떨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아이스크림 먹으러 돌아다니는 시간에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고 잘하고 싶은 것에 시간과 마음을 다 기울이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쵸? 다시 주제를 좀 보자면요. 특별한 특정한 목표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OX 좀 잘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